네, 3인칭 시사 시점 장윤성 기자,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뉴스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윤성 기자, 네. 한동훈 장관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 탐사 대표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네, 청구했습니다. 예. 좀 놀라웠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 뭐 이렇게 그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한다고 고발을 한다 그래서 네. 도대체 누가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쫓아다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기자들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네. 깜짝 놀랐었는데 예. 이제 급기야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.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영장이 집행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. 네.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더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그 강남구 한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건물 1층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공동 현관은 괜찮은데 네. 공동 현관을 열고 올라가서 그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다음에 뭐 택배 온 거 살펴보고 뭐 이것을 생방송으로 내려보고 뭐 이제 그것이 이제 공동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이런 상황인데요. 네. 근데 기자들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9년 9월에 조국 교수의 그 딸 있잖아요. 조민 예. 씨가 예.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조선일보 기자가 TV조선 기자가 찾아갔었거든요. 똑같이 보안문을 통과하고 예. 집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란행위를 벌였어요. 그랬죠. 그래서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를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거를 약식 기소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폭행 관련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하고 네.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벌금 300만 원 처리를 했거든요.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상당히 세게 된다는 거죠. 똑같은 공동 주거 침입인데 네. TV조선 기자에게는 벌금형, 더 탐사는 지금 구속을 눈앞에 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네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형평성 있는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. 억울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.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있는데 예. 2020년 8월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죠. 검찰총장 아파트 이부는 주차장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아파트 주차장에 그 무단 침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10월 구형을 받고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런 사례들에 보면 자기 편에는 좀 관대하고 남의 편에는 굉장히 그 혹독한 거 아니냐.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언론계 기자들의 시각은 그렇고요. 그러면 법조인으로서 신인기 변호사, 뭐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서요. 그냥 법적으로 보시면 형평성 비례 원칙 어떻습니까? 근데 이거는 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. 네. 저는 일단 근원적으로 이 더탐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들, 저도 이거 영상을 봤거든요. 예. 봤는데 과연 이거를 언론의 자유로 봐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뭐 어떤 취재의 목적도 없어요. 그냥 혼내주자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러면서 네.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집입니다. 이게 택배 물건입니다. 호수도 다 노출이 되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취재냐. 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.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근절돼야 될 그런 좀 안 좋은 유형의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사실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동주거 침입,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자가 붙은 것이고 사실 그 주거 침입이라는 것이 사생활의 평온을 이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누가 그 안에 없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점유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관념적으로 그게 지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냥 벨 누르고 이렇게 해도 이제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주거 침입을 볼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치는 게 과연 적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. 네. 또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총책임자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오히려 무기평등의 원칙에 비춰봐도 조금 과도해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장윤성 기자님, 네, 그러니까 뭐 법적인 부분을 떼고요. 네.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다른 사실 기자들도 좀 제기한 문제이긴 하거든요. 과연 네.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로 볼 수 있느냐.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예. 더 탐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. 조선일보 기자는 자신의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그 시험장
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, 쉬는 시간,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면서 답변을 요구했다. 네.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공인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. 그러니까 예컨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뭐 이러저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응당한 답변을 하거나 뭐 등등을 했다면 이렇게 집 앞에까지 가서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. 그리고 그 공인의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침해를 할 권리가 언론에게 있냐?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물어볼 수는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. 통상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대로 공익 목적을 위한 취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. 네, 조선일보가 그랬으니까 이 더 탐사도 그래도 된다는 그건 아니죠. 아닌 거죠. 예, 둘 다 그럼요. 문제다 네. 이런 말씀이신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죠. 장윤선 정치전문기자,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서여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